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졌고 외관이 조금 낡았지만 임대료가 저렴하여 신입사원이었던 나에게는 딱 맞는 선택이었다. 당시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삿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감돌기 시작했다. 첫째 날 밤 가구를 대충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다. 이삿짐 정리에 지쳐 잠에 빠져들 무렵 갑자기 거실 쪽에서 바람소리도 아닌 것이 들리기 시작했다. 안에서 문이 살짝 열렸다 닫아지는 소리 같았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그때는 그냥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했다. 다음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 안에 날카로운 냉기가 느껴졌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혹시 창문이 열려있나 싶어 돌아다녀봤지만 모두 잠겨 있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곧 잊어버리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바람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좀 더 뚜렷했다. 왠지 모를 압박감을 느끼며 베개에 머리를 깊숙이 박았다. 그때 뭔가 내 침대 끝에 실루엣이 보였다. 가슴이 철렁하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인지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겁에 질려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며칠 동안 특별한 일 없이 시간이 흘렀지만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아파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내가 사는 동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있었다. 1990년대 초 나와 같은 층의 한 세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시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집안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사건의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고 공식적으로는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주민들은 이를 불쾌하게 여기며 집 근처를 피한다고 했다. 이 정보를 접한 뒤로는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뒤 집에 돌아오니 이상한 기운이 한층 더 강해졌다. 욕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와 조심스레 다가갔다. 문을 열자 욕조에 거울이 부서져 있었다. 그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면서 그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곧바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집을 떠나기 위해 도착한 이삿짐 센터 직원 중 하나가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예전에도 한번 이사 갔다가 다시 왔던 집 아닌가요? 그의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소문으로는 이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나는 그곳을 떠나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후로는 어떤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잊을 수 없다. 그 고요한 밤, 불현듯 쏟아진 공포의 시간들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는 꿈속의 악몽으로 남아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그 아파트 302호의 섬뜩한 기운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은 어느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서울 외곽의 작은 펜션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도심을 벗어나면서 점차 드문드문해지는 가로등을 보며 우리는 오랜만에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도착한 펜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은 어두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간간히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다. 우리 일행은 모두 5명이었다. 대학 동창인 우리는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걷다가 오랜만에 모여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었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짐을 풀고 거실에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만난 만큼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결국 자연스럽게 무서운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갔다. 각자 아는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 공포를 함께 나누기도 했다.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였지만 가장 무시무시했던 것은 바로 이 펜션과 관련된 미스터리한 이야기였다. 펜션 주인에게 들었다는 이 이야기는 대략 이랬다. 수년 전 이 펜션에서는 한 커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들은 이곳으로 여행을 왔고 마지막 날 아침 체크아웃 시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그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그날 이후로 펜션 거실의 큰 창문에 때때로 이상한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쓸어내린 것 같은 이 자국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불현듯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즐기기라도 하듯 우리는 웃음으로 그 공포를 떨쳐내려 했다. 시간이 더 흐르자 하나둘씩 자리를 떠 침실로 향했다. 나는 친구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 가장 마지막으로 침대에 들었다. 어느새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갑자기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문득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숲속에서 나는 부엉이 소리와는 달리 날카롭고 잔뜩 긴장한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어두컴컴한 숲 너머로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떠올랐다. 아무도 이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 리가 없음을 알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그런데 발신자는 없고 뒤를 봐 라는 짧은 글만 남겨져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일행이 거실 창문에 모여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창문을 가리키자 마치 이야기 속의 그 자국처럼 불가사의한 흔적이 나타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았다는 점이었다. 창문 너머로 우리와 똑같이 생긴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펜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그 일이 있었던 날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이런 이야기에 너무 심취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는 그 사건을 하나의 공포 경험으로 남기고자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그림자가 떠나질 않았다. 지금도 가끔 친구들과 모여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곤 한다. 아무도 그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하지만 때때로 그 창문에 또 다른 흔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을지 궁금해지곤 한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 그 존재가 도대체 누구였을지, 그리고 무엇을 원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폐가 체험기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주위가 점점 조용해지는 시각,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긴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자신을 오래된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그 마을 근처에는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폐가가 하나 있었고 어릴 적부터 그 집에 얽힌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고 했다. 이 집은 몇십 년 전 한 가족이 살던 곳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전원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집안을 철저히 수색했으나 단서 하나 찾지 못했고 결국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폐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집을 둘러싼 소문은 멈추지 않았는데 밤마다 집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와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 등 그에 의한 목격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호기심 많았던 글쓴이는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컸고 친구 2명과 함께 직접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계획을 세우고 날을 잡아 그들은 늦은 밤 몰래 폐가로 향했다. 달빛 부족한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들은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폐가에 다다랐을 때 오래된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삐걱거렸고 땅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기운이 그들을 감쌌다. 집 안에 발을 들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가 그들을 감돌았다. 오래된 먼지 냄새와 습기가 가득한 공기를 헤치며 그들은 어둠 속으로 조금씩 발을 옮겼다. 건물은 너무나 조용해 그들의 심장박동 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고 집은 마치 자신을 지키려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거부하는 듯했다. 1층 거실과 주방을 지나 침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무언가가 재빨리 그들 앞을 지나갔다. 모두 움찔하며 동작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다. 바람 때문일 거야 라고 서로 중얼거리며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계단을 올라 2층에 다다르자 한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왕 온 것이니 확인하자는 결심으로 그들은 문을 열었다. 문은 삐걱이며 천천히 열렸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찬 기운이 감도는 방 중앙에는 오래된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녹이 슬어 지워져가는 쪽지를 남겨두었다. 그 쪽지에는 도망쳐, 여기서 살려줘 라며 끊긴 문장으로 경고하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 집을 나서려 할 때 갑자기 현관문이 쾅 닫혔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뒤덮였다. 그들 중 하나가 급히 손전등을 켜려고 했으나 이미 손에서 떨어져 굴러가 버린 뒤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어디선가 들리는 속삭임이 점점 커져만 갔다. 나가라니까 라는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들은 공포에 질려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폐가를 빠져나와 어느새 동트기 시작할 즈음에야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놀라운 일은 그들 중 한 명의 눈에 멍울처럼 이상한 상처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겁에 질려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들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날 이후로 그들을 따라다니는 정체 모를 그림자와 목소리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글쓴이는 마무리했다. 쭉 읽어내려온 나까지도 낯선 공포감이 몰려왔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수많은 괴담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묘한 여운을 남긴다는 점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글처럼 느껴졌다. 이 글을 읽고 난 후 나는 긴 소름을 떨치기 위해 방 안의 불을 모두 켜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려 했다.